잘 갖춰진 옷을 입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부의 확장도 일어나겠죠.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편할 수는 있지만 격은 없어 보인다. 체형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몸매가 받쳐줘서 나는 그렇게 입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는 생각하지만 이 두 번째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눈에는 에너지를 넣고 은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 자기관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 외모와 옷차림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시각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계속 맺을지 맺지 않을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첫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느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표정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특히 옷차림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의 태도가 담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특히 보이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인상, 그리고 옷차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분의 어떤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지는지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의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까지도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와 옷차림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이 지나도 귀티 나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귀티나는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요, 분위기가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좀 깨끗하고 맑아 보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피부가 좀 남다르죠.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이게 꼭 어떤 피부과적인 시술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먹고 자고 운동하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또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옷차림에 있어서는 너무 컬러감이 화려하거나 디테일이 많은 요소보다는 소재감이 좋은 옷,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를 입는 분들이 많으시고, 좀 과한 장식이 없는 좀 깔끔한 디테일의 그런 옷들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끔 입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좀 볼륨감을 지나치게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단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많아 보인다라고 굉장히 명품을 이렇게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관리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차림에서 값비싼 브랜드보다 중요한 품격 있어 보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옷차림에서 품격 있어 보이는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지나치게 반짝거리거나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좀 낡아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소재가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소재, 그러니까 천연 소재가 보통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실크, 울, 이런 캐시미어 이런 소재에 은은한 광택감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단정한 느낌을 주는, 네,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장식에,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좀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많이, 네,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품격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신뢰감을 주고 좀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피해야 하는 패션 습관이나 스타일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귀티가 나지 않는, 네, 품격이 없어 보이는 옷차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 화려한 색이 끌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컬러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좀 과해 보인다든지 지나치게 좀 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은은한 컬러감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좀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체형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짧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입게 되시면 물론 이제 몸매가 받쳐줘서 나는 그렇게 입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는 생각하지만 이 두 번째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약간 고급스러움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좀 나이가 저 사람은 좀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냈구나. 이런 옷차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좀 맞지 않거나 너무 낡은 옷을 입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좀 피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을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즘 유행하는 옷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좀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입었을 법한 그런 옷차림을 그대로 따라 입은 것 같은, 그러니까 유행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옷차림을 입게 되시면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품격이 있거나 귀티가 나는 거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이상 스타일링에 있어서 남녀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의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년 남성분들은 좀 지나치게 편하게 입으려고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옷차림에서 그대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 보이는 신발, 좀 이렇게 좀 구겨진 것 같은 가죽이 그런 신발을 그대로 낡은 것을 나는 편하니까 하고 신는다든지 거기에서 좀 귀티가 당연히 나지 않겠죠. 품격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의 품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게 입게 되면은 편할 수는 있지만 격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이 바지 라인입니다. 바지 라인이 굉장히 단정하고 본인의 체형에 맞는 길이와 폭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입으신 분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지 길이와 품을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늘어진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옷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분들이 간혹 운동복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골프웨어로 보이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복으로 보이는 옷. 그게 이제 기능성 소재이기 때문에 TPO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자주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거 티셔츠니까 일상에서도 입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TPO를 생각을 했을 때는 골프복은 골프 연습을 할 때 입으시고 그리고 등산복은 등산을 가실 때 입으셔라. 그리고 일상에서는 정말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를 생각하시고 그 TPO에 맞는 옷차림만 하셔도 너무 뭐 지나치게 이렇게 꾸민 느낌이 아니더라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 없는 그런 티셔츠만 단정하게 구김 없이 입기만 해도 귀티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귀티 있는 인상을 주기 위해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우아한 이미지를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우아한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것은 옷차림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의 아우라가 사실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상태를 평상시에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내 분위기에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이것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는 눈빛, 내 눈빛을 좀 점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상시의 표정, 평상시에 내가 짓고 있는 표정의 습관이 결국 내 분위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보통 어떤 표정을 지으시죠? 혼자 있을 때 좀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표정이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사실 혼자 있을 때의 그런 표정들이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사람들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의 습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부 관리는 항상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아해 보이는 느낌을 줄 때 표정뿐만이 아니라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열중해서 보고 또 이렇게 PC를 가까이서 보는 습관 때문에 거북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어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 평상시에 이 자세, 이 자세의 습관이 또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어의 힘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혼자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축 처진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의식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의식의 스위치를 켜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깨어있는 표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서도 에너지가 나타나거든요. 내 눈에 에너지가 드러나는 표정을 짓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에 거울을 놓으시고 그 거울 속의 표정을 수시로 좀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입꼬리를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은을 입술을 다물고 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혼자 있을 때 눈에는 에너지를 넣고 입꼬리에는 살짝 올려주신 상태에서 은을 속으로 하는 그런 표정, 이런 표정을 평상시에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눈과 입꼬리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혀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룹 수업이 있고 1대1로 진행하는 개인 코칭 수업이 있어요. 그때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촬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눈빛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 때도 내 모습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게 평균값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균의 모습이 좋아지는 거죠. 중년 이후 꼭 가졌으면 하는 습관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년 이후 자기관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요, 먹는 것을 관리하셔라. 특히 저녁에 드시는 것을 건강한 음식으로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녁 8시, 9시 이후로는 과식은 절대 금지를 해주시고요. 이게 뱃살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습니다. 체형이 스타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스타일의 완성은 체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꽤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데 태가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체형 때문에 오는 이유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부터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말 특히 저녁에 드시는 음식은 내 몸에 좋은 유익한 음식으로 가볍게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습관은 피부를 꼭 관리하는 습관인데요. 이 피부 관리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자외선 차단제.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세안을 하시고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잊지 않고 발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굉장히 늦출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습관 때문에 피부과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셔도 순식간에 다시 또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헤어스타일을 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어울렸던 헤어스타일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헤어스타일을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좀 추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화의 방법은 미용실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전신 거울을 꼭 보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옷을 다 입고 나서 내 모습을 꼭 떨어져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제3자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깔끔한 인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귀티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전신 거울을 통해서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한 가지 이상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시는 습관도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신체 자세 정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을 빼놓지 않고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에 가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면 좋은 건 알지만 가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상 조건에도 상관없이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상 속 생활, 운동 습관을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와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스타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리어나 인간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나요? 일단은 꾸준히 관리된 스타일을 가지신 분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사회적 교류가 많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굉장히 적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어떤 사회적 관계의 확장성을 불러일으키고요. 전문성과 신뢰감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직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행정사라고 해볼게요. 내가 아는 행정사가 100명이야. 그런데 굉장히 깔끔한 인상에 그런 스타일을 가진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인성은 당연히 이제 베이스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신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회의 확장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신 분 중에서도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7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퇴직 후에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코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어떤 붓토니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식 같은 것들을 이 재킷에 꼭 부착을 하시고, 그리고 이 컬러감이 굉장히 세련된 인상을 주는
네, 남들은 잘 소화하지 못하는 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차림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모습을 통해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현역으로. 그래서 이 관리된 모습은 내가 지금 현역이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따르는 스타일링이 따로 있을까요? 스타일 관리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좋은 영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일이 사회적 관계의 확장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맥과는 내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인맥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좀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옷차림을 하셨던 분이 이 스타일 체인지를 통해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인맥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제 비즈니스도 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보컬 코치님이 계신데, 그 보컬 코치님이 초창기에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약간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근데 좀 편한 옷차림을 좀 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뭐 홍대 스타일이라고 하죠. 좀 그런 그런지한 스타일을 추구를 하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좀 댄디하고 좀 그런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으로 스타일을 바꾸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확 달라지셨어요. 뭐 대기업 임원분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과의 이제 코칭으로도 이어지시면서 이분의 비즈니스가 기존의 일반인, 뭐 청소년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했던 그 비즈니스에서 좀 더 그 상위 레벨이라고 하죠. 약간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코칭도 하시면서 본인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좀 다른 영역으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당연히 나의 어떤 퍼포먼스, 내 일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나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의 확장도 일어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스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편하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을 때의 자아와 갖춰진 옷을 입었을 때의 자아의 의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체험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기회도 많아지지만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에도 내가 입는 옷차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갖춰진 옷을 입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의 품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나이값을 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나이값을 한다.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업데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을 의미할 때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직원들을 전부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 직원들 각자가 정말 복지를 잘 누리면서 직업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내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대표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선한 분들이죠. 그 직원들한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대표님은 철학이 다릅니다. 그 본인 회사에서 직원을 쥐어짜서 이윤을 챙겨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쪽이 선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두 쪽 다 선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딜레마에 늘 봉착을 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선한 사람이 될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일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철학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 철학이 정립돼야 되는 건데요. 누구한테 선할까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선할까를 선택하는 거는요. 그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 그 카테고리 안에서 누구한테 선할까를 내가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나쁜 사람은 응징할 거야. 그러면 그게 선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선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태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합의된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그리고 다른 시대에서 선이었던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해줄 거야, 이렇게 선할 거야 라고 유지를 하면은요,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이 아닌데 나는 혼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의 기준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상호 간에 다 기쁠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해야 우리는 서로가 다 이걸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나이를 먹는다 이런 분들은요,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선을 강요하는 그런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나쁜 사람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더듬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오히려 취해 보이게 만드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 나이 든 게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 대접은 받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 그게 굉장히 많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중에 하나가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오래전에. 근데 그때 40대가 넘었거든요.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같이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고 해요. 20대 친구들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커리어를 쌓아나가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는 나이를 그렇게 벽으로 보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만 반면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대접을 안 해준다. 어린애들이 너무 나한테 버릇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나이도 어린 게 이런 게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해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상사가 있는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하다, 말투가 더 중요하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말투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외모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3초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외모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태도로 이어지는 걸 실험 결과로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외모를 먼저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외모는요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말투나 태도 같은 게 너무 이게 떨어지면은 금세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투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통에서
점점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말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외모로 보고서 선입견이 있었어도 입을 여는 순간 5분 만에 점점 더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한테서 어떤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느낌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어떤 종류냐면 무언가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사회생활을 되게 못할 것 같은 분들, 이런 짐작을 먼저 하게 만드는 그런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태도와 함께 말끝을 흐리기도 합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소통을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해봐야 느는데요. 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민 가시는 분들 연계국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뭔가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니까 원어민만큼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나 연계국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국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외국에서 몇 년 있다가 오신 분이 공항에 딱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소통을 자주 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 그 소통법을 잊어버리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말투를 다듬거나 이런 능력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자꾸 연습해보고 그래도 작은 거라도 소통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과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귀티나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정말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외모적인 거 또는 어떤 소유, 이런 것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정말 귀티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유라는 그런 요소가 그 귀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유라는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부유층이나 아니면 귀족계층,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여유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생활, 실생활, 실용적인 거 이런 요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왠지 귀티난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옷차림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명품 브랜드 뭐 여기 이만하게 뭐 로고가 써 있어 비싼 옷이야 여기서 그 귀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굉장히 다림질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었네, 깨끗하네, 그리고 색이 밝아, 무언가 때타더라도 그걸 상관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옷, 그런 게 오히려 귀티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어떤 분을 마주쳤는데 정말 이상하게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지? 왜 뒷모습만 봤는데도 저 여자분이 저렇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고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정말 뭐 머리도 그냥 산발이었고 그냥 슬리퍼 신고 계셨어요.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하나가 흰 코트였습니다. 밝은색, 그 아이보리색의 굉장히 그 관리가 잘 된 흰 코트를 그분이 입고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얀 겨울 코트,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단 이게 때가 타거나 해서 세탁소에 맡기더라도 다른 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죠. 겨울옷 비싸잖아요. 그리고 세탁비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 저렇게 일상복 위에 툭 걸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여유가 있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일상에서 먼 거를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귀티를 그리고 여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일상성에서 다른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양반은 결코 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말도 느리게 해요. 그래서 조금 귀티가 나고 싶으면은 모든 것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각하지 마시라고, 약속 시간에 늦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늦어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뭔가 서둘러서 막 빨리빨리 행동하는 모습, 이게 상대적으로 그 큐티가 없어 보이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옷을 다려 입으시고 실밥 같은 거 정리 자주 하십시오. 보풀 정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옷들도 보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굉장히 없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노동과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그 옷을 입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보풀이 많이 나기도 해요. 이게 묘하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보풀을 제거하기만 해도 왠지 있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여유를 적용해 보시면은 실제로 저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저 사람 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측, 이런 것과는 별개로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귀티나 보여야 하는 품위 있는 대화법이 따로 있나요? 품위 있는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많이 상호작용을 해보고 본인의 태도를 다듬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은 그 말이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지그시 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에 목마른 분들이 많으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막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평소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내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발산이 되는 건데, 실제로 쾌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적인 이야기를 막 하거나 그럴 때. 근데 그거에 취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려하지 않고 막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태도를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종류의 분들은요, 정말 끝까지 들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쓸데없다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을 다음에 다시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대화할수록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대화할수록 더 기분 좋은 사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웃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대화하고 나면은 의외로 기분 좋지 않아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냥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 그게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잘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액션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주기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강연도 하고 가끔은 MC로서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연하는 것보다 MC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MC를 하려면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는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대화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절을 하거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정말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질문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줘 보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다음으로 할 얘기를 마음속으로 막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저 말에 내가
뭐라고 대응을 하지? 아, 저거 내가 반박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내 경험을 끌어와서 저 이야기하고 관련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생각하면서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대방도 다 알아채죠. 근데 이거는요, TV에 나오는 토크쇼에서만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패널들이 나오는 TV 토크쇼에서는요, 자기 분량을 확보를 하려면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서 바로 내가 어떻게 저거에 맞받아칠까, 이걸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게 그렇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만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내가 실제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뭐든지 편집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편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끝냈는데 내가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하거나 내 이야기를 만들거나 하려고 조금 침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서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를 생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토크쇼처럼 치고 나갈 생각만 해요.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적절하게 리액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어떤 개그맨이 와도 이 사람보다 더 웃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귀티 있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귀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귀티 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귀티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티라는 것은 조용한 자존감이 어찌 보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바로 이런 것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의 시선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런 인정 욕구가 좀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속도나 눈빛의 온도가 아주 편안하게 안정될 때 무언가 그 사람의 여백이라고 할까요? 쉼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여백이 상대방에게 글쎄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 귀티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옷차림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우아하다, 남다르다, 귀티난다 라고 느끼게 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썸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도 영상 참 많잖아요. 좋은 거. 그런 것들 쭉 보시다가 무엇을 보고 클릭을 하세요? 썸네일 아닐까요? 썸네일이 관심이 가고 뭔가 나의 흥미를 좀 유발했을 때 클릭하게 되시죠. 옷차림도 그와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뭐 옷 비싼 거 해야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옷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톤, 핏, 소 들어보셨나요?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 체형에 맞게 핏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형편에서 그래도 최고의 소재는 포기할 수 없다. 명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재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나름대로의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롭게 내면의 질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귀티의 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옷차림만 귀티가 난다고 해서 귀티가 나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편안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상하게 자꾸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편안한 시선,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은 몸짓, 태도, 그리고 그거 느껴보셨어요? 호흡이 뭔가 편안하면서도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나의 결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호흡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인 태도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귀티의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라는 것은 그 태도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책 고르실 때 뭐부터 보고 고르세요? 표지 보시죠? 제목도 보시고 디자인도 보시고 컬러 보시잖아요. 책 제목 괜찮다 하면 목차를 보시죠? 목차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내용 쭉 읽어보거나
지갑 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결국 귀티라는 것은 나를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절제하는 그런 미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티나는 분들 보면 너무 좋죠. 나까지 귀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연습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옷차림을 거울 앞에서 한번 5초 정도 매끄러미 쳐다보세요. 그리고 거울을요, 한번 웃게 해보세요. 거울을 웃게 해보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먼저 웃지 않으시면 거울 안 웃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거울을 한번 편안하게 웃게 해보시는데, 웃으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순간,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상사나 선배가 와서 애썼어, 역시 박대리야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또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수선집을 하는데 수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분이 오셔서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정성이 느껴져요. 어쩜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그냥 단돈 몇만 원으로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정성을 쏟았다. 그 상대는 나를 인정해줬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행복해지거든요. 바로 그러한 행복해지는 생각을 거울 앞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표정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내 자신을 존중하게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이 조금 더 나다워지는 느낌, 나의 스토리가 담긴 느낌, 나의 뭔가 역사가 담긴 느낌,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죠.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세련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 나이는 같은데 동창 그 친구는 너무 세련돼 보이는데 반해서 그런 순간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초라해 보일 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련됨은요, 돈 뭐니 해도 머니다 하시는데 가격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루틴의 누적이에요. 특히 우리 중년에는요, 돌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로하죠. 업무 부담도 겹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 나는 그냥 뒷전이 되거든요. 나를 미루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만 같아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세련된 사람은 어찌 보면 힘든 이 시기, 권태로울 수 있는 이 시기를 정말 작고 현명한 선택으로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동창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도 세련되게 된 그 작은 루틴이 누적이 된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죠? 정말 힘드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다독여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어찌 보면 이기적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좀 중심축에 두시고요. 조금 더 자신을 이렇게 보살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왜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희생이라는 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이죠. 귀한 나눔, 귀한 정말 나름대로의 베풀물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빛나는 삶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 속 자신을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 듣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거 못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내가 나라서 참 좋아. 어떠세요? 좀 소름 돋으세요?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서 참 좋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은 내가 너무 많지요. 눈도 짝짝이, 코도 낮고,
맞고 얼굴 좌우 대칭도 안 맞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만족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서 참 좋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라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지에 주름선 한번 유지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그 정성을 들여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BC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특히 ABC 강조 많이 드리거든요. A, 저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A가 바로 appearance, 외모입니다. B는요, behavior입니다. 태도입니다. C는 communication이에요. 바로 소통인데요. 이 ABC 이런 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시다 보면 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을 할 때 조금 더 세련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존중한다 라는 이것이 일관된 신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작지만 연습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1, 2, 3 루틴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본인부터 내가 나라서 참 좋다.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칭찬해 보시고요. 전 도저히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없어요 하신다면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경비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좋은 하루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저희 아파트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좋고 시금치 한 다발 살 때 싱싱한 시금치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님께 안전운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한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2번 거울을 웃게 해보시고 그리고 3번 어깨에 있는 먼지를 털어보세요.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한번 털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 2, 3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다음 동창회 가실 때 친구가 아마 뭔가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너한테 뭔가 세련됨이 느껴져. 옷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야?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나이 들어 보이는 옷차림, 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속상해요.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옷을 좀 다르게 입고 가고 다르게 입고 태도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메이크업을 다르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경비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여자 2명 사는 줄 알았대요. 제가 화장을 하고 가면 알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제가 화장을 안 하고 가면 근데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만큼 저는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화장을 안 하면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 보이는 옷차림과 이 태도의 공통점은요, 그건 것 같아요. 낮아지는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과거의 나한테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과거 지향적 사고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나이 드는데 누가 본다고 꾸며요? 봐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누가 봐주지 않아도 거울 보실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건 내 자신이죠. 꾸며서 뭐해? 꾸며서 뭐 한다. 꾸며서 뭐해? 라는 생각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꾸미면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내 자신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편한 거 계속 신경 쓰고 아이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그냥 편한 거 하자 하면서 미루기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늘어진 니트, 다른 구두, 그리고 이제 몸매가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요. 배도 나오고 목은 숙여지고 팔은 이렇게 날개짓하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즈로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루엣은 커지고.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나는 나를 당분간 돌보지 않겠어 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나이가 10년, 20년 정말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런 나이 들매 가속도에 우리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 소중하니까요. 반대로 중년에게 가장 강력한 좀 젊어 보이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동안 효과는 무엇인가 찬찬히 보면은요. 실루엣 느끼시죠? 실루엣이 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청결함입니다. 깔끔한 거. 다른 거 치장 사실 덜해도 깔끔한 순간 젊어 보인다. 기분 좋아 보인다. 귀티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큰 변화 사실은 아니에요. 깨끗하고 그리고 각 실루엣 좀 신경 쓰고 길이 같은 거 비율 한번 신경 쓰고 이런 인상들이 모여서 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젊어야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젊어야 젊어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 주변에 정말 젊어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나는 그냥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 그냥 그게 내 삶의 철학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뭔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계기로 저도 저의 철학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평생 배우고 성공보다 성장하는 것. 저도 저희 철학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젊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한번 작은 연습해 보시죠. 한 7분만 투자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시면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서 이 옷의 인생 스토리를 한 3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옷 맞아. 우리 남편이 첫 월급 탔을 때 동대문 시장에 데리고 가서 당신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해서 골랐던 그 옷이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반지 맞아.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우리 우정 반지 하나 하자 해가지고 했던 그 반지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액세서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당당하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멋진 반짝이는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바뀌면 젊어지는 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밑창 다른 구두 점검 3분 한번 해보시고 깨끗한 구두로 바꿔보시고 그리고 옷장에서 입지 않은 옷들 있거든요. 이 옷은 한 1년 동안 내 손길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옷들 한번 보면서 한 정리하는데 4분? 이렇게 3분, 3분, 4분, 7분이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7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아마도 내일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젊어 보이는 내 자신을 만나실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명품 없이도 귀티를 풍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품 있는 분들 명품하면 귀티 나겠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착각인 거 아시죠? 명품도 정말 명품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이거 명품 꽉 하고 힘줘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자도 로고 팍, 벨트에도 로고 팍, 옷에도 뭐든 나 명품 했습니다. 알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명품 로고가 너무 많으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요. 시선이 교란되고 보는 순간 안정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귀티가 날 수 없어요. 명품 없이도 귀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옷을 귀하게 여깁니다.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옷을 정말 청결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선택할 때 TPO, 또 영어 나왔나요? Time, Place, Occasion입니다.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톤, 핏, 소 말씀드렸죠? 톤, 핏, 소재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30년 후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옷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 귀티가 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이분은 귀티가 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성을 다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 명품 로고가 자신의 가치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귀티 나는 분인데 너무 명품을
로고를 너무 산만하게 해서 오히려 그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브랜드 로고는 가급적이면 좀 은근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은 자켓이라도요. 소재 중요하죠. 시장에서도 좋은 소재의 옷들 너무나 많이 판매합니다. 자, 울, 린넨, 실키한 레이온, 혼방처럼 광이 과하지는 않지만 결이 고와서 편안해지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 있죠. 소매 길이 있죠. 수선집 사장님하고 좀 친해 보세요. 저는 친합니다.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요즘에 이 팔 길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아해 보이던데 어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귀쫑긋. 사장님 역시 고맙습니다. 좀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니 우리 누구누구님 보니까 요즘에 살이 좀 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수선하다 보면 그 수선집 사장님이 저보다 제 체형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행동의 결, 귀티 완성하는 거 아시죠? 옷은 너무 귀티나게 입었는데 말하는 순간 예를 들어 같이 음식점을 갔는데 저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 분이 서비스해 주시는 웨이터분한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웨이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터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 정말 귀한 내면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건 마음의 품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호칭 기억했다가 정확하게 불러주고 대화 중에 휴대폰 전원 꺼두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해두는 그런 모습 자세 하나의 품격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반걸음 비켜 서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저분 진짜 좋다. 저분 그냥 따뜻하다. 저분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다 라는 느낌 주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되어보시죠. 이런 연습 어떠세요? 옷장 속에 소재는 괜찮은데 내가 자주 입지 않게 되는 옷들 있죠? 그런 옷 잘 맞지 않아서 자주 손에 가지 않았던 옷 한 벌 꺼내보세요. 그리고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어깨, 소매, 허리, 다트 이러한 것들 체형에 맞게 한번 수선해보세요. 수선이 잘 된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수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분이 수선집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이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에 살이 좀 쪄가지고 다 늘려야 돼요, 옷을.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하고 제일 친한데 어찌됐든 수선이 잘 된 옷 한 벌 입으면 저는 어깨가 들썩여져요. 다른 옷, 새 옷 사는 것보다 저의 역사가 담겨있는 옷을 수선해서 이렇게 다시 입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명품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옷도 당연히 수선한 겁니다. 이렇게 명품보다 더 소중한 귀티를 자신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번 해보시죠. 귀티와 자존감을 지키려면 패션을 챙기는 방법 외에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하나요? 귀티와 자존감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년의 마음은요, 종종 그래요. 이 돌봄의 과잉. 여기도 돌봄뿐, 저기도 돌볼뿐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돌봄의 결핍. 바로 이 사이에서 많이 지치게 돼서요. 그래서 저는 마의 몸, 오오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의 몸?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의 몸이 뭐냐면 마음의 마, 의복의 의, 몸의 몸. 그래서 마의 몸 제가 만든 겁니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요. 그래서 마의 몸 555 3층 루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음 어때요? 중년 되면 저는 마음에 갈대 같지 않고 그냥 딱 중심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년 돼 보니까 아침에도 흔들, 점심에도 흔들,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위안이 됩니다. 근데 주변 분들 보면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마음, 자기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나 왜 이 정도 나이면 난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뭐야? 현실을 보니까 생각했던 나와 현재의 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기 무시 대신에 내가 못 가진 거보다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내가 남들 갖지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나 충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포도 2속이 마음 먹었을 때 딱 살 수 있는 정도의 돈 너무 꿈이 작다고요? 꿈이 작을수록 행복은 커지는 거 아세요? 기대가 소소할수록 행복도 더 커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의복 하루 5분 리셋 서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고 뭐 옷장 열어도 입을 게 없는데요? 근데요 조화롭게 이 A와 B를 한번 같이 조화롭게 입어볼까? B와 C를 한번 입어볼까? 조합을 해보면 생각보다 입을 옷이 많아요. 그리고 수선하면 입을 옷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을 옷을 상하이 한번 맞춰보고요. 액세서리,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 하나만 해도 옷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조합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침 의사결정 피로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의 몸이니까 몸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스트레칭 5분씩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형의 피로를 좀 이렇게 풀어주면 표정 바뀌는 거 아시죠? 제가 이 50견이 왔었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계속 풀어주고 하니까 표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 제 표정 어떤가요? 나아진 겁니다. 썩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3단계, 마의 몸 3단계 이 습관화 해보세요. 이 습관이 안정화되면 글쎄요, 자연스러운 편안함, 이것이 모여서 큐티가 되는 거라고 봐요. 이 큐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연습, 잠들기 전에요, 내 자신이 왜 소중한지 한 가지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좋아지고 조금은 더 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매력적인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눈이 그냥 시선이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매력은 어찌 보면 외모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면 외모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그 온도 조절 능력인 것 같아요. 따뜻함, 유능함의 균형을 상황에 맞게 잘 아주 센스 있게 조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자기 주장만 툭 던지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일단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얘기가 우리 나올 때잖아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A라는 친구는 그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맥이 뚱 끊기죠.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무릎 많이 아프지. 나도 예전에 통증이 심했는데 꾸준히 스트레칭 하니까 좀 낫더라고. 혹시 병원 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이렇게 핑퐁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말을 먼저 공감하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덧붙여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따뜻하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요. 공감을 먼저 해주는 이런 태도 참 상대방한테 여운 줍니다. 편안하고 매력적이다. 얘기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다. 전화 딱 하고 언제 시간 돼? 하고 싶잖아요. 바로 이렇게 중년에게 특히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이 경험이 깊은 만큼 여러분의 또는 상대의 맥락을 이해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신뢰가 빠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한번 작은 연습 해보시죠.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한번 공감해주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한번 해보시는 연습 필요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잘 꾸민 사람과 품위가 흐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꾸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품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잘 꾸미는 건 즉시성, 보자마자 아하 꾸몄다 예요. 그런데 품위 있는 건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요.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순간 빛나는 요소들을 겹겹이 올리는 대신에 메시지를 한 곳만 강조해서 자기다움을 빡 하고
전달해주는 분들 계세요. 이 품위는 또 사운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화에 따라서 액세서리가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걸 더 경쾌하게 여기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과한 소음 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향도 그렇잖아요. 누구 왔다! 저쪽에서부터, 야, 누구 왔어! 향이 공간을 너무 점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재촉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는 저는 그런 말투를 가진 친구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에너지가 소진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말의 속도는 재촉하지 않을 때거든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래, 생각해 충분히 라고 여백을 주는 여유, 이런 것들 품격이 있죠. 그 사람은 오래 기억되는 존재감을 남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리더십의 신뢰,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차림에서 포인트 한 곳만 한번 남겨보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해보세요. 귀걸이를 남기면 목걸이는 쉬고요. 컬러 재킷이면 신발은 뉴트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어디에 포인트 줬나요? 저 귀걸이, 귀걸이에 포인트 줬습니다. 목걸이 하고 싶었으나 제가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중년은 보이지 않는 시기로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족도 돌보고, 정말 돌볼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돌봄과 책임 사이에서 내 이름 석자, 내 이름표가 어디 갔지? 찾게 되는 경우가 바로 중년일 수도 있어요. 흐려지니까요, 이름표가. 그런데 이 귀티는 그때 다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어찌 보면 조용한 파워, 조용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값비싼 장식이 아니라 소중한 나, 치열하게 열심히 달려온 나, 존중받아 마땅한 나, 이 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이 작은 결정들의 합, 이것을 표현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 품이 있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세요. 그냥 잘 꾸민 사람과 품위가 흐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귀티, 자존감, 매력, 품위, 이 네 단어는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현재의 나를 존중한다. 그리고 매일 1% 소중히 내 자신을 여긴다. 이런 습관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나이는 숫자가 되고요. 삶은 품격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품격 한번 찾아보시죠. 자, 결국 품위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켜켜이 쌓이는 작은 습관들의 합인 것 같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배려하는 말투, 절제된 행동, 이런 것들이요. 매일 반복이 되면 품위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티 DNA 다 있으시거든요. 그 귀티 DNA를 한번 꺼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품이라는 건 특별한 장식이 아닙니다. 절제, 배려, 그리고 일관성에서 오는 진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끝에 내가 품위를 지킨 순간, 상대방을 배려한 순간 언제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모여서 어찌 보면 귀티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품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품격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 정말 귀한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쉽지 않지만은요.